30일, 일본이 국제폭염위원회 IWC를 탈퇴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 일본은 조사 프로그램이라고 눈속임하며 남극해에서 편법적 폭영을 자행했습니다. 2014년엔 호주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여 일본이 패배했지만 일본은 굴하지 않고 새로운 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속해서 고래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IWC에 상업적 폭영을 제한하는 폐기까지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거부되자 작년 6월 말 IWC를 탈퇴하고 당당하게 고래를 잡아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26일,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국제 반응이 어떠냐고 기자가 물어보자 모테기 외무상은 코로나 대응으로 약 50여 차례 각국 외교장관과 전화회담을 했으나 관련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프랑스 해안에 죽은 돌고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계속 죽는다면 주변 지역에서 자치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가 일본의 거대 포털에 올라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폭영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뒤에는 축산업이나 유전개발, 영유권 문제가 있다. IWC는 의사표명하지 않는 건가? 대국 상대로는 불리하니까 도망친 거야. IWC는 뭐 하는 거야? 일본은 이제 관계없지만 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적 만류에 맞서 자랑스러운 민도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C19 대응에도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고 식생활을 풍족해 한다는 이유로 멸종으로부터 보호 중인 고래를 식탁에 올리기 바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해서는 바다로 쓸려나간 일본산 쓰레기 처리를 쉬쉬하는 태도에 세계 여론이 곱지 않습니다. 일본의 행태를 보고 각국의 표정이 어떠냐고 기자가 질문할 정도인데 이제 일본 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감소하고 있다며 필사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네스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기관장을 일본인들이 맡아왔지만 이젠 단 한 명도 없어 일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인이 4개의 UN 전문기관의 기관장을 맡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인이 차기 WTO 사무국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던 일본인들에게 30일 로이터 통신에 의해 한국 WTO 제소 재개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렇다 할 강수를 내놓지 못하고 그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멘트를 하여 분노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무능한 아베 정권으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꼴로 외교의 아베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무리가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일본의 외교관이나 장관의 수준이 낮아진 건 어떻게 생각해도 정부 탓이잖아. 유착하거나 친구만 등용하는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인재가 생길 리 없잖아. 정말 현실 그대로야. 위기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특히 이웃나라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돈 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네요. 아베 신조가 해외에 뿌린 금액은 60조 엔.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유엔도 결국은 정치의 장으로 필요한 것은 다수파 공작입니다. 독선적인 자세로 다른 나라를 깔보고 적으로 돌려서는 국제기관장 자리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정부의 외교 자세를 근본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도되지 않지만 일본은 고도성장기의 유산을 다 써버렸어. 지금까지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사이에 외국은 사회를 일으켜야 했던 시기였지만 이제는 달라.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도 향상심이 심상치 않아. 모든 게 일본의 자만심과 오만의 결과야 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C19 대처에서 유럽과 비교하며 일본은 선방하고 있다. 일본이 내세운 클러스터 억제책이 기적처럼 성공했다. 민도가 높아 사망자가 적다는 정신승리성 발언과 보도들이 쏟아졌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보다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각종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아베의 인기가 벼랑 끝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싱가포르의 블랙박스 리서치와 프랑스 톨라가 공동으로 조사한 각 지도자 평가에서 일본은 정치, 경제, 지역사회, 미디어 네 분야 모두 최하위점인 5%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4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평가에서도 아베는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리 관적 관계자들이 이제는 힘들어 라고 중얼거리는 아베 총리를 목격하는 일이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언론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포스트 아베를 거론하며 아베 총리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허나 일견 무력해 보이는 아베에게서
재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친아베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후임으로 생각하던 자민당 키시다 후미오 중의원이 재난지원금 비리 논란에서 신임을 잃어 퇴진 후에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또 한국 때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WTO, 유네스코, G7 등 국제기구 관련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트럼프의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한국을 막아서고 있는데, 지난번 언급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두 자릿수 보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9일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액정 패널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부당 연매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귀찮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WTO에 제소를 부탁합니다. 조선도 덤핑이니까 마찬가지로 제소할 것. 일본에 대한 괴롭힘 저지를 위해 철저 항전을 차근차근 지금까지 눈 감고 있던 부정을 바로잡아 나가면 된다. 사양을 모르는 나라에 사양할 필요는 없다. 라는 강경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이 일본산보다 값싸게 팔리고 있어 경쟁이 안 되고 2017년 4,918톤이었던 수입량이 2019년 5,293톤으로 증가해 카리 전기공업회로부터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1년 안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법부의 결정으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몰수되는 시점에 경산성이 행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 돌파구로서 한국을 흔드는 총리 관저,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민폐를 끼치며 이제는 국제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는 일본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몸부림에 쉽게 휘말리지 않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